설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 더 이상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안타까운 사건들 그리고 안타까운 이 사례들을 보고 나면 다들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베르테르 효과다 해서 또 다른 잇따르는 비극의 연속의 끈을 잡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에 서로 손을 얹고 그 꽃을 보내고 위로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끝을 잡고 이걸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창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삶의 모든 아픔의 과정 그리고 했던 이 최종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냥 개인의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명의 죽음이 발생했다면 이건 이분들이 그냥 아파서 혹은 뭐 이런저런 사유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런 죽음에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해야 될 것. 그게 바로 뭔가 그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누군가가 또 다른 아픔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 경계와 말뚝,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남은 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를 사랑했던 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안타까운 일을 기리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걸 통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간혹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니까 왜 연예인들한테 응원을 못할 망정 왜 악성 댓글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할까 그 심리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와 미움의 에너지는 거의 놀라울 정도로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한쪽을 쭉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선풀을 달죠. 내가 좋아합니다. 당신 참 멋져요. 따봉. 그리고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어요. 내가 당신의 팬입니다. I'm your big fan.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좀 지나쳐서 이게 사생팬들인 경우가 있어요. 이 사생팬들의 경우에는 약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이 위태로우냐면 이분들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돌이 혹은 내가 사랑했던 그녀가 내게 그만큼의 반응을 해오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오히려 이 사랑의 에너지가 미움의 에너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랑했던 그 에너지만큼의 추진력으로 누군가를 극심하게 미워하게 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닌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거 저거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어떤 뭐 조언의 방식이든 싫다는 표현의 방식이든 불만의 방식이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경우에 따라 그가 했던 말이나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이나 심각한 인격적 모독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뒤범벅을 해가지고 완전히 똥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비비는 것 같은 이런 글들을 서슴없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인터넷 세계의 어쩌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오용하면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뒤쪽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듯이 그렇게 감정을 표출해서 그 사람이 읽도록 그렇게 글을 쓰고 중요한 건 그 글이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됐다. 열이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인기가 많으면 10,000개 또 수백 개가 될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되는가? 글을 하나하나 파고드는 침이에요. 하나하나 파고드는 창입니다. 하나하나 파고드는 총이에요. 그 총구가 여러 개가 동시에 그에게 향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개의 창이 나를 향한다 생각하고 여러 개의 침이 나를 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찌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풀을 다는 분들은 사랑을 표현하지만 악풀을 다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과 미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내가 나에 관한 글이 있고 그럼 그 글을 읽을 동안에 댓글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풀도 보이지만 악풀도 보이는데 그 안 읽으면 되잖아요. 읽게 돼요. 참 놀랐습니다. 연예인들만 그럴까요? 요새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SNS상에서 자기에게 달리는 그 끊임없이 말로 할 수 없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댓글들, 악성 댓글들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예인들은 곱하기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끝없이 반복되는데 이거를 안 읽으면 될 것 같죠? 읽게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보통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게 오히려
일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거 뭐겠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뭐 대단히 유명해가지고 엄청나가지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해가면서 사는 그냥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도 제가 그 전에 강연할 때 방송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연계의 전지현 이호소입니다, 100만 댓글이 쫙 달리는데, 제가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전지현을 사랑했고 전지현을 어디다 그 입에다 갖다 대냐고 농담 삼아 한 말일 수도 있고 실제 미워서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댓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저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혹독한 질책을 받을 만큼 잘못을 했나? 근데 계속 읽으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연예인들은 인기로 먹고 산다고 하죠. 인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존재가 죽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나를 향한 그 악플은 나에게 선풀의 기억보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에게 더 남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주 치욕적인 그 댓글들은 잊혀지지 않아요. 밤새 곱씹어요. 밤새 생각납니다. 이게 환청 같다니까요. 계속 웅웅웅웅 나에게 반복적으로. 누가 환청을 쉽게 떨쳐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연예인들 중에는 그런 치료나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그냥 놔둔 채로, 혹은 그냥 정말 총 맞은 것처럼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갖게 될 이 심장의 무게는 어떤 것일까? 늘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인기에서, 거기에 악플이 다가왔을 때 나의 존재가 갑자기 공중으로 확 분산돼서 찢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그 느낌은 어떤 걸까? 자기는 아마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기는 아마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쓸 거고, 심지어 자기는 내가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댓글이 말해주잖아. 글로 남죠? 반복되죠? 자꾸 보게 되죠? 넌 나쁜 사람이야. 넌 쓸데없는 사람이야. 넌 의미 없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하는 자기 암시일까요? 누군가 암시를 준 거죠. 댓글이. 그것도 반복적인 댓글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어쩌면 댓글을 올렸던 분들은 사소한 감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날 그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쁜 다른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 쏟아낼 데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홧김에 뭐 읽겠어?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밑줄과 형광펜을 쳐가면서, 마음의 형광펜을 쳐가면서 그 마음으로 읽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마음의 창이 마치 셔터가 닫히듯이 쫙 생의 창을 닫게 되는 거죠.